네, 안녕하세요. 라라백스입니다. 오늘은 또 사이토이토리 책을 가져왔어요. 제목은 돈 버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신원문화사고요. 옹긴이가 이명숙님이 옮겼습니다. 네. 지은이는 오마타 간타라고 사이토 히토리의 그 제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이토 히토리가 만든 그 마루칸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해요.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요 출판할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마음이 즐거우면 돈은 저절로 온다 라는 주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장사해야 성공한다. 필자는 현재 사이토 히토리가 설립한 긴자마루칸은 일본의 식료품 회사, 주로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해요. 긴자마루칸에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히토리 씨에게는 필자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들 모두가 각자 대리점을 개설해서 마루칸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들 모두 히토리 씨의 가르침과 고객들 덕택에 성업 중에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히토리 씨로부터 장사 기술을 배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처음 배운 것은 장사가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삶의 방식이었다. 우리는 히토리 씨에게 인생에 관해 이렇게 배웠다. 모든 생활 속의 경험은 정신세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지. 그러나 현실은 즐겁지 않은 일도 일어난다네. 그것은 신이 여러 과제를 주어 이래도 즐거워하는지, 이런 일이 있어도 즐겁게 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라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신이 주신 과제도 즐겁게 풀 수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도 즐겁지 않을까요? 하고 스스로 즐거워지는 다양한 방법을 익힌다네.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인생에서 즐거운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그것이 바로 정신세계를 향상시키는 일이야. 히토리 씨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삶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괴롭고 짜증나는 일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연구와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꾸면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이 여유 있고 풍성해지도록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이것이 우리가 히토리 씨에게 배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던 어느 날 히토리 씨는 우리에게 장사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는 비결에 대해서 말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알면 돈도 같은 요령으로 벌 수 있다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질 수 있지. 잘 사는 방법과 잘 버는 방법은 똑같아서 삶의 방식을 알면 어떤 장사로도 문제 없어.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히토리 씨에게 장사하는 방법을 배워 그 전까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성공하는 장사의 비결을 경험했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토리 씨의 이런 인문학적 책은 대부분 제자들이 썼는데요. 그런 그 사업하면서 있었던 어떤 일례들을 가지고 깨우침을 적었던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굉장히 삶의 지혜나 더 나아가서 인문학적인 어떤 통찰과 인사이트를 줬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역경에 감사하는 자세로 일하라 라는 소주제입니다. 히토리 씨는 언제나 해결하지 못할 역경은 없다고 강조한다. 불황이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기 좋은 기회라고 바꾸어 생각하면 불황조차 고맙게 느껴진다. 장사를 하며 겪은 그 어떤 어려움도 히토리 씨는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하늘이 내린 시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하늘은 때때로 시련을 주어 시험해보고 있다. 이런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가? 이래도 행복한가? 라고 묻는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시련이다. 그러한 공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신세계가 풍요로운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심술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시련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하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는다.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시련에 시달린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된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그 바이런 케이티의 책과도 되게 일맥상통하는데, 바이런 케이티가 항상 하는 말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진실이냐, 그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진실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은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죠. 사실과 다른 나의 감정이 괴로운 것 뿐이지 그 사실은 사실 나를 괴롭히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종착할 때가 많은데, 그 내용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다음. 하늘은 모든 것을 주신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셨고,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과제를 주어 깨닫도록 한다. 네. 그러니까 고통은 과제를 주어서 깨닫도록 하는 어떤 과정을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해야 한다. 하늘이 주신 많은 것들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 하늘이 내려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자.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히토리 씨처럼 불황도 감사하게 생각할 만큼 도량이 큰 상인이 된다. 그러면 상인의 인생을 즐거운 모험 여행으로 느낄 수 있다. 여기도 나오네요. 감사하는 마음. 네. 감사하는 마음이 이 행복한 생활의 기본인 것 같아요. 기분 나쁠 때도 많잖아요. 근데 기분 나쁨을 인지하고 다시 긍정적인 느낌으로 바뀌는 계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또는 나에게 있는 사람, 사랑, 이것을 생각하고 느낄 때, 그 감사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 네, 다음. 세상을 위해 일하면 돈이 따라온다 라는 주제입니다.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한다. 돈을 버는 것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상인으로서 당당하게 인생을 즐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 사회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옛날부터 돈을 멀리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돈이 화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돈을 받지 않고 세상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히토리 씨는 그런 사람이 확실히 훌륭할지는 모르지만 생각이 좀 이상하다고 말한다.
동양 사람들은 돈을 벌지 않아야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도 나는 돈을 받지 않는다며 마치 훌륭한 일이라도 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네. 그 사람이 돈 버는 일이 서투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남에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돈이 벌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돈이 벌려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흔히 세상과 남을 위해 일함으로 돈이 벌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정말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히토리 씨는 말한다.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히토리 씨는 말한다. 네. 가령 어떤 상품이 폭발적으로 팔렸는데도 거의 돈을 벌지 못했다면 이 경우 그 상품이 팔린 이유는 단지 가격이 극단적으로 쌌기 때문일지 모른다. 실제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의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가격이 싸면 손님들이 몰린다. 손님들은 공짜라면 만약 사용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상품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잘 팔리더라도 장사할 만한 물건이 아니므로 마침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다. 이래서는 정말로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이 경우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해라는 말은 돈 버는 일이 서툰 것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으로도 많이 팔리는 경우뿐이다. 하지만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해라는 생각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고 파는 사람이 실제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해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상품이 있다고 하자. 매우 유익한 물건이라서 세상을 위해 보급하려고 한다. 이때 세상을 위하고 남을 위한 것이므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야. 세상을 위하고 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하늘도 그런 것은 바라지 않아. 남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 물건을 팔고 왜 돈을 벌지 못하고 가난하며 괴로워야 하는가? 좋은 일을 한 사람이 괴로워야 할 필요는 없어. 그런 경우는 아무도 원하지 않으며 하늘도 원하는 바가 아니야.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괴로워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불합리하다. 이 점은 누구라도 바로 알 수 있는 이치다. 히토리 씨는 이익은 하늘이 주는 보수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면 하늘이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준다. 좋은 일이 아니면 보수는 없다. 히토리 씨는 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므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한 증거라고 본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하고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이상하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늘이 주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경스럽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익을 얻지 않은 일이 반드시 세상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언뜻 보기에 싼 값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팔 수 있으니 세상을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익이 없으면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품질을 향상시킬 자금을 모으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없어 상품 보급이 늦어지고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제공할 기회를 잃는다. 게다가 이익이 없이 무리하게 일하면 상품을 파는 사람 자신이 궁지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되면 상품 자체를 내놓지 못할 위험조차 있다. 다시 말해 이익을 취하지 않는 무리한 방법은 좋은 상품을 널리 보급한다는 목적 자체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좋은 상품을 내놓으려면 나 자신이
일단 좋은 컨디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고. 네. 이 점은 자원봉사자의 경우를 생각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다. 돈 없는 사람이 자원봉사 활동만 계속하면 자신의 생활비를 벌지 못해 굶어 죽게 된다. 무료봉사인 자원봉사 활동도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하물며 자신이 살아가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면 우선 상인으로서 돈을 벌어 생활하고 남은 돈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봉사활동과 상인으로서 하는 일을 혼돈하면 안 된다. 남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돈을 버는 일은 나쁜 짓이란 선입견을 버리자. 돈 버는 일은 좋은 일이다. 상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자. 상인으로서 인생을 즐기려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상인은 손님을 즐겁게 하고 정정당당히 돈 버는 사람이다. 상인으로 사는 삶의 긍지를 가지자. 상인은 손님을 즐겁게 하고 정정당당히 돈 버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이토 히토리는 본인이 상인이라고 항상 이렇게 밝히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장보다는 항상 그 상인이라는 일관된 자세로 유지하는 걸로 유명하시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상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뭐 변호사가 됐든 뭐 예술을 하건 모두 다 자기 어떤 것을 파는 것이다. 그래서 파는 사람은 손님을 즐겁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정당당히 돈을 벌어야 된다. 그거에 상응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챕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론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위해 일하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너 무슨 뭐 너무 천사 같은 말 아니냐, 현실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다룬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전에 얘기했던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도 비슷하고, 또 그 밥 버그나 존 데이비드만이 저서 더 기버라는 책에서 보면 거기서도 이제 그 가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돈 버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돈 벌 때 이게 돈이 되느냐부터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더 기버라는 책에서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가치를 제공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넘어간 비즈니스 모델들이 큰 돈을 번다고 이제 통계상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이제 인터뷰 하시면은 성공했던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이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서 물건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었던 경우가 이제 대박이 난 케이스가 많고, 항상 그게 이제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보면 지금 사이토 히토리가 말씀하시는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해소했던 상품을 만든 거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된 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가격을 책정하게 된 거.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돈 주고 사면서도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다 여러 가지 책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얘기했던 기브 앤 테이크 애덤 그랜트의 책에서는
성공했던 사람들과 실패했던 사람들이 최상위층이 대부분 기버라고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남들한테 주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부자가 있었으며 또 반대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상단의 사람들과 최하단의 사람들이 모두 기버였다 라는 통계를 발견했고, 그럼 그들의 차이가 뭐냐, 그들의 차이가 뭐냐를 서술한 책이 이제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인데, 그 책은 그래서 결국에는 호구 잡히지 않는 기버가 되는 방법을 이제 저술을 하는데, 결론은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 일을 하지만 그 일부에는 내가 좋음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호구 잡히지 않는 기버, 그리고 그렇게 기버가 되면 막대한 부나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1% 안에 들을 수 있다. 그런 통계가 많다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이토 이토리가 말씀하시는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돈이 벌린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단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신을 관광 상품으로 생각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상점을 운영할 때 고객을 모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히토리 씨는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밝은 인상을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밝은 인상. 사람을 모을 때 어두운 사람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유는 사람은 밝은 것을 보고 모여들기 때문이다. 관광이라는 글자는 빛을 본다, 빛광자의 볼견이라는 뜻이다. 사람은 관광을 좋아하는 동물이지. 말하자면 오징어잡이 배에 불빛이 몰려드는 오징어처럼 사람도 밝은 곳으로 몰려든다네. 그래서 편의점도 밤에 전등을 환하게 밝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이것은 생물학적 밝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마음의 밝음 역시 사람을 불러 모으게 되어 있어. 사람들은 설레고 즐겁든지 밝거나 기운이 넘치는 곳에 모여들지. 그곳에 실제로 전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정말 밝은 빛이 보이고 밝은 느낌을 받는다네. 이 부분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밝음은 밝음을 끌어당기고 어두움은 어두움을 끌어당긴다. 에너지 파동에 대한 이야기죠. 네. 다음, 분명 설레거나 즐겁고 활기찬 곳에 가면 밝은 느낌이 든다. 히토리 씨가 말하는 관광지란 이 밝음을 가진 장소를 말한다. 밝은 곳은 다 관광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즐거운 분위기가 있는 곳도 다 관광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명소 관광은 그 명소라는 빛을 보고 가지. 손님들은 그 밝음이 보고 싶어서 모여드는 거야. 그래서 손님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네. 동네 어느 한 상점이 빛을 낸다면 모두 그곳으로 모여들어 그 상점은 매일 관광객으로 북적이게 되지 않겠나? 상점을 관광지처럼 만들거나 자신을 관광지로 만들어야 해. 자신이 빛나면 상점은 자연히 관광지가 된다네. 사람을 불러 모을 만큼 밝으면 자기 자신은 손님에게 관광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성격 개조처럼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간단히 실천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는다. 힘찬 목소리를 낸다. 얼굴에 윤기가 돌게 한다. 어두운 이야기는 하지 않는 등 극히 당연한 것뿐이다. 웃는 얼굴, 힘찬 목소리, 얼굴에 윤기, 어두운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려면 약간의 비결과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간단한 것만 신경 쓰면 의외로 밝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작은 소리로 경기가 나쁘지요 라고 말하면 어두운 느낌이지만 커다란 소리로 야 경기가 나쁘지요 하면 신기하게도 밝은 느낌이 든다. 이처럼 작은 배려로도 사람들은 밝아질 수 있다.
밝은 기운을 내라는 거네요. 네. 사람을 불러 모으는 밝은 사람이 되는 일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 봉급 생활자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므로 밝은 사람을 조직의 화합에 도움이 된다. 밝은 사람은. 네. 그것만으로도 조직 속에서 보물 취급을 받는데 거기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까지 있으면 회사 안팎에서 유능한 사람과도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어 모두 믿음직스러워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밝으면 생각도 항상 진취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항상 사물을 진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업가에게 매우 중요한 기본 자세다. 이 기본 자세를 확실하게 몸에 익히기 위해서도 자신의 마음을 밝게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밝은 마음을 가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번 히토리 씨에게 배운 비결이나 간단한 훈련 소개를 하겠다. 밝은 사람이 되자.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진취적으로 바꾸어 사람을 불러 모으는 매력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도 관광지처럼 밝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공하기 바란다. 네, 이거 밝은 에너지를 갖고 기분 좋음을 느끼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기운이 나가고 사람들은 그 기운을 다 알아차린다. 그리고 밝은 사람들한테 자꾸 끌리게 되고 다가가게 된다. 그래서 일이 도모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